매일 밥을 안 먹고 채소만 먹은 50세 여성의 1년 후 몸 상태는 어떨까요? 김하나 씨는 50세로 중년에 들어서면서 살이 많이 찌게 되어 남편에게 뚱뚱하다, 예전에는 참 섹시했다는 등 불평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3kg에서 현재의 73kg으로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지난달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표에서 글루타밀 전이효소 수치가 높아져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야채만 먹고 살을 많이 뺀 후 어떻게 지방간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상담 후 의사는 체중 감량을 위해 하나 씨가 매일 저녁을 거르고 브런치로 밥 등을 전혀 먹지 않고 매일 과일과 채소만 먹었고 가끔 닭고기와 생선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나 씨는 인터넷에서 쌀이 최악의 주식이라는 기사를 읽었고 당이 많고 영양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여 쌀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쌀은 실제로 다이어트의 최악입니까? 쌀이 다이어트의 최악이라는 말은 쌀의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을 겁니다. 쌀이 다이어트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일까요? 첫 번째는 정제된 백미의 영양 성분이 주로 전분으로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쌀이 찐빵, 으깬감자 및 기타 식품과 마찬가지로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 끼에 쌀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많이 먹어도 괜찮았을까요? 이는 백미가 곱게 가공되지 않아서 쌀 껍질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백미는 잡곡의 일종으로 지금의 정제된 쌀과는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백미만 먹었더라도 추가적인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번씩이나 설탕 섭취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설탕 제한은 혈당 지수 높이는 방지용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쌀이 당을 높이고 몸무게를 높이는 원인으로 생각해서 쌀도 제한 품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접근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한해야 할 설탕은 음료, 디저트, 사탕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나 백설탕에서 추출한 고순도 설탕과 같은 정제된 설탕입니다. 이러한 당류는 순도가 높고 영양성분이 단일하여 체내에 쉽게 흡수되어 과도한 당 섭취를 초래하고 비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주식인 쌀의 설탕은 다당류로 나뉘는데, 이러한 유형의 설탕은 단당류인 정제된 백설탕보다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며 이 과정은 정제된 설탕과 완전히 다르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쌀을 먹어야 하나요?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백미의 탄수화물 함량은 80%에 육박하고 수분도 10% 정도, 단백질은 7% 정도 함유되어 있고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동시에 많은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쌀 100g의 함량은 성인 1일 영양 필요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쌀은 흔한 주식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것인지, 얼마나 먹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국 몸의 에너지 공급은 전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매일 적절한 양의 백미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쌀의 섭취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뇌 활동이 느려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뇌의 정상적인 활동에는 에너지로 포도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신체의 에너지를 위한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쉽게 뇌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육 손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로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방과 단백질만 섭취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매우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오히려 근력이 감소하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영양실조.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체내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어 체내 다른 기관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영양실조, 피부 노화, 체력 저하, 저항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쉽게 졸음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쌀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매우 짜증내는 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탄수화물이 부족하여 뇌의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함으로 발생합니다.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 3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쌀의 섭취는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쌀을 건강하게 섭취하면 됩니다. 합리적인 식단 조절. 성인의 일일 식단은 통곡물 또는 콩류 50에서 150g, 감자 50에서 100g이 적당하며 통곡물과 콩류에는 쌀, 배아, 옥수수, 보리, 팥, 녹두 등이 포함되며 감자에는 감자, 고구마, 참마 등이 포함됩니다. 몸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의 양 조절. 한국의 식생활에서는 일일 쌀 섭취량을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50에서 60%로 권장하는 게 좋으며 성인의 하루 쌀 섭취량을 환산하면 200g에서 300g, 즉 밥 한 공기에서 한 공기 반 그릇입니다. 쌀과 곡물을 혼합하여 섭취. 통곡물과 백미의 비율은 1대2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은 건강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므로 무턱대고 민간요법을 믿거나 일상생활에서 쌀을 먹지 않고 살을 빼려고 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골고루 식단을 구성하는 게 건강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